찬란한 새나라 조선의 문을 연 위대한 영웅, 태조 이성계.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드넓은 대륙을 호령하던 용맹한 무장이자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군주였죠. 하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가족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부치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피로 얼룩진 왕좌를 마주한 이성계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며 절규해야만 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들의 처절한 드라마,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영웅의 가장 비극적인 개인사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본질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고려 말, 기울어가는 국운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고 부패한 권력은 백성을 쥐어짜는 대만 혈안이었죠. 이때 북방의 변방에서 탁월한 무예와 지략으로 이름을 떨치던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구하며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1388년 요동정벌을 명받고 출정했던 그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했을 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말머리를 돌려 도읍으로 향하라. 이 결단은 썩어가는 고려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낸 위화도 회군을 통해 이성계는 마침내 1392년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위협을 달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분명 모두에게 환희와 기대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성계의 곁에는 늘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죠. 특히 그의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와 그녀가 낳은 6 아들들은 건국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성계의 곁에서 때로는 무장으로, 때로는 책사로 활약하며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모든 영광의 순간에도 미래의 그림자는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신의왕후 한씨 외에 개경에서 새롭게 맞이한 2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어린 2 아들 이방번과 이방석의 존재는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고 태평성대가 찾아오는 듯했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국의 초석을 다졌던 신의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궁궐안의 권력 구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하며 신덕왕후 강씨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태조 이성계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첫 번째 세자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신덕왕후 강씨의 어린 막내 아들 이방석을 책봉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야말로 왕실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적장자 계승이라는 원칙은 물론 건국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이성계의 첫째 아들들과 공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죠. 특히 피를 흘리며 왕조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5째 아들 이방원은 이 파격적인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조선 건국 이전부터 아버지의 곁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고 왕위에 대한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어린 이방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자 책봉 교지를 받는 모습 뒤편에서는 이방원을 비롯한 형제들의 불만이 마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유혹과 뒤바뀐 운명 속에서 조선의 왕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어린 이방석이 세자 책봉 교지를 받아 들던 그 순간 권력을 향한 욕망은 마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을 비롯해 건국에 피땀 흘려 공헌했던 형제들은 이 파격적인 결정에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특히 이방원은 조선 건국 이전부터 아버지의 곁에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죠.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제거하며 이성계의 대업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조선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갓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이방석이 졸지에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것이죠. 태조 이성계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신덕왕후 강씨의 영향력이 이 결정에 얼마나 크게 작용했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왕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건국을 함께 일군 동지들 사이에서도 불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공신들은 자신들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이방원을 비롯한 태조의 첫째 부인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박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 앞날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촛불 아래 비친 이방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의지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성계 역시 이러한 갈등의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비극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세자 책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로 인해 골마 터지기 시작한 왕실의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태조의 고뇌는 깊어지고 왕자의 자리를 둘러싼 형제들의 갈등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역사는 이제 그 피로 물든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실의 상처가 골마 터지고 왕자의 자리를 둘러싼 형제들의 갈등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던 그때 모두가 불안한 침묵 속에 숨죽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을 찢고 터져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세자 책봉을 둘러싼 불만은 이미 팽배해 있었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불씨를 지핀 것은 바로 정도전의 급진적인 계획이었죠. 그는 왕자들이 각자 거느리던 사적인 군사력을 모두 거두어 국가의 품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는 곧 왕자들의 손발을 묶고 그들의 힘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로 비쳤을 테죠.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병은 단순히 병사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자 왕실 내에서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와 같았으니까요. 정도전이 이 방패마저 빼앗으려 하자 왕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이방원에게는 이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을 넘어 자신과 형제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밤마다 동지들과 모여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머리를 맞대었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렇게 1398년 역사의 페이지는 가장 잔혹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고요한 밤에 장막을 찍고 칼날이 번뜩이는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방원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형제들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밤 이방원의 군사들은 먼저 정도전의 집을 향했습니다. 조선의 설계자이자 태조 이성계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던 그였지만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그 어떤 위치도 안전하지 못했죠. 정도전은 미처 자신에게 닥쳐올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방원의 칼날 앞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어 이방원의 칼날은 세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동생 이방석에게 향했습니다. 아직 정치의 무자비함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던 이방석은 형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뿐만 아니라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또 다른 아들이자 이방원의 이복동생이었던 이방번 역시 그날 밤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피 묻은 칼날이 번뜩이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불타는 문서들의 재가 밤하늘을 뒤덮고 권력을 향한 인간의 잔혹한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피의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세운 나라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피로 물들고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을 테죠.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아버지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주저앉아 통곡하며 절규했을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며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나라의 왕좌가 피로 얼룩지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을 태조의 모습은 한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테죠. 왕자를 지키기 위해 피를 봐야 했던 아들들과 그 피로 얼룩진 왕자를 보며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가 교차하는 순간 역사는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왕좌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리고 이 잔혹한 밤은 과연 무엇을 남길까요? 이 피의 밤이 지나고 궁궐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태조 이성계는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왕좌를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신하들마저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결국 태조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왕위를 내려놓고 상왕으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의 퇴장은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건국의 영웅은 이제 초라한 옷차림으로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한때는 희망과 영광으로 빛났겠지만 이제는 깊은 실망과 인간적인 고뇌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꿈과 이상이 산산이 부서진 폐허를 거니는 듯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빈 왕좌에는 피의 숙청을 주도했던 이방원이 서서히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져갔습니다. 형제들의 피를 밟고 올라선 그는 이제 조선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죠. 태조 이성계의 눈에는 이방원의 모습이 어쩌면 한없이 잔인하고 냉혹하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굳건히 세울 유일한 힘이라 여기기도 했을 겁니다. 태조는 이후 함흥으로 떠나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마도 지난날을 회상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나라와 아들들이 벌인 참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 앞에서 깊은 회한에 잠겼겠죠. 함흥차사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때 태조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얼마나 깊은 분노와 서운함을 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가 아닐까요? 그가 보낸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부자 간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말년의 태조는 가족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는 피로 얼룩진 현실 속에서 예곡되었고 사랑했던 아들들은 권력 앞에서 서로를 적으로 돌렸으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왕좌는 결국 이방원의 것이 되었지만 태조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슬픔만이 남았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건국 비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권력이란 무엇이길래 한 가족마저도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영웅의 영광스러운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가족 간의 처절한 비극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욕망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속에서 권력과 욕망이라는 두 얼굴의 그림자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워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꿨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되어야 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향한 그의 염원과 피로 물든 왕좌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태조 이성계의 쓸쓸한 퇴장은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대가,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와 상실의 아픔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건국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그림자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